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통령과 나라 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야당, 태극기 세력, 대학가, 원로 정치인, 일반 시민 등 각계에서 비판의 소리가 자꾸 커지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당일인 9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구성을 지시하고 10일에는 단장을 임명하는 등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구성을 위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것을 조국 장관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검찰 권력이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인사권 카드를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현재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대부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인사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인사권을 휘둘러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보복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조직 흔들기가 시작됐다. 수사 무력화 시도가 시작됐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말로는 본인 관련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회적으로 수사팀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떤 부장검사는 후보자 시절 이미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장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사실상 수사 덮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대검찰청 고위 간부들에게 전화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 보고 라인에서 빼자고 한 겁니다. 이 보고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이 꼬이자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다고 했지만은 검찰 쪽에서는 법무부가 수사에 영향을 행사하려 했던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장관급 공직자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독주하는 법무부 장관 임명을 의식한 듯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메시지에서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에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공자님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정치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고 했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공자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임금이 임금다워야 신하가 신하다워진다는 겁니다. 아비가 아비다워야 아들이 아들다워진다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뜻을 알고 하신 말씀인지 그냥 하신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취임식에서 신 앞에, 국가 앞에, 국민 앞에서 경건하고 엄숙히 선서했듯이 대통령께서는 헌법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헌법을 생명보다 귀하게 지키고 있는가?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을 내 목숨 이상으로 지키기 위해 국가를 잘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냉정하게 반성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의 입법 정신과 입법 취지, 법 질서를 지킬 사람이라는 신뢰가 가는 인물인가 아닌가 하는 것부터 의심이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2년 반 가까이 국민의 입장에서 겪어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와 국민 생활에 관한 꿈과 의욕도 대단하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집념도 대단했지만 일이 생각대로 안 되고 계속 꼬여가기 때문에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나라를 망해먹겠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 해보려다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 중요한 요인은 지나친 자기 확신과 고집불통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현실성 없는 화려한 꿈과 하면 된다는 자신의 굳은 신념만 믿을 뿐 이 일 추진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변수가 작용한다는 것은 생각지 않는 단순함과 순진함이 문제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 파악하지 않고 제2, 제3, 제4의 대책도 시나리오도 없이 오로지 굳은 신념으로 죽창만을 들고 돌진하다가 비명에 횡사하는 꼴입니다.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이냐 불이냐, 위법이냐 범법이냐, 압박이냐 협박이냐,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바로잡아야 할 일이냐, 빼깃고 힘있는 사람들에게는 눈 감고 모른 채 할 일이냐, 법치를 되살리느냐 마느냐 하는 싸움을 이제 링 위에서 벌이게 됐습니다. 검찰과 피의자의 심각한 문제를 대통령이 검찰과 도전자의 1대1의 싸움, 구경거리처럼 만들어 링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적 국정운영과 폭정을 막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조국 파면을 위한 국민연대 결성을 제안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 이연주는 눈물을 흘리며 삭발했습니다. 대학교수단, 예비역 장성단, 고교연합 등 우파 시민단체들은 반문재인 연대 구성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불길이 점점 커지고 그 기세가 간단치 않습니다. 대통령은 여기다가 기름을 부은 겁니다. 불이 났으면 일단 불을 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불난데 기름을 붓다니 엉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대통령부터 정신 차리셔야 나라 꼴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라 꼴이 엉망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